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증권 시장에서 나왔던 실제적인 공시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공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실적 공시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기업에 대한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GRT라는 종목인데요. 자, GRT는요,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기업이지만 일단 2016년도에 한국 증시에 안정적으로 상장을 완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GRT를 독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GRT에 대한 소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날짜로 보면은 지난 10월 15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일단은 지난 10월 15일 날 소개해드린 이후로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10월 15일이면요, 이때입니다. 지금 10월 15일이면 이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그 이후로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다가 지난달 말부터 해서 수급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일단은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 8일 날 최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차익률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GRT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하기 전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베팅하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차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GRT를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GRT라는 회사는요, 윈도우 필름이라든지 각종 광학 접착 필름과 같은 기능성 필름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10월 15일 날 올라왔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또 PT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자료 확인하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필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안정적인 거래처가 삼성전자, 뭐 LG전자,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뭐 하이얼과 캉스포, 폭스콘 같은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G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전방산업의 시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파는 전방산업의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제품 수주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당연히 매출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거래처와 그리고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G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방산업에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공장 규모, 즉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방산업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생산 능력까지 갖춘 회사가 또 GRT고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솔직히 실적 안 좋은 기업들 많죠. 특히나 가장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 적자지만 재료로 올라가죠. 하지만 GRT는 전방산업도 좋고 기술력도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는데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GRT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591억 원에서 2018년도에 640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올해 6월 달까지 77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공시가 나와줬어요. 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시된 내용까지 보면요. 이미 작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의 매출을 이미 끌어당겼습니다. 즉, 3분기 만에 작년 전체 매출을 넘진 않았지만 거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미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했죠. 1분기 때 187억 원, 그리고 2분기 때 207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얼마나 공시가 잘 나왔는지. 자, 거래소 공시를 들어가면 쉽게 우리가 공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자, 965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01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75억 원을 기록했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 정도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3% 정도나 굉장히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른 재료들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GRT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실적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성장성도 있고 안정적인 거래처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요.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어도요. 역사적 저점 구간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원래 가치만 보더라도 거의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차트만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장기 차트로 한번 볼게요. 기간을 늘려서.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져서 지금도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이 0.33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더 실적이 안 좋았던 재작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 종목들을 매수할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바로 GRT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G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베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분석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특히나 단기로도 괜찮지만 중장기 종목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계속 빠졌느냐? 좀 단순합니다. 자, GRT를 방송 초반에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소개를 드릴 때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국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면요. 글로벌 SM, SN 시엔진그룹, CKH, 크리스탈 신소재, 여기 보이시죠? 글로벌 SM부터 컬러레이까지. 가장 유명한 게 헝시영그룹이나 로스웰, 이런 기업이죠. 글로벌 SM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종목이 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PBR입니다. 요 라인이. PBR이 모두 다 1배가 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엔요, 물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 GRT처럼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져서 지금 기업의 가치보다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졌느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감이 투자자들한테 없었기 때문이죠. 자, 과거를 보면요, 중국 기업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공시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고요. 주주와의 소통도 없었고요. 뭔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면이 굉장히 많았죠. 자, 아무리 좋은 재료, 좋은 실적이 있으면 뭐합니까? 신뢰감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지 않겠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GRT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우리가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실제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주목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불성실하게 공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제는 한국 기업들처럼 공시도 아주 시기적절하게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서 계속 소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라든지 소액 주주들을 본사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실제 공장도 보여주고요. 정보도 주고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신뢰감이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차트만 보더라도요. 반등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GRT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라든지 전방 산업이라든지 안정적인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국 기업들 중에 가장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만 조금 적자만이 아니라면 전부 다 중장기 베팅하기 가능성 좋은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GRT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 좋은 점이 있죠.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GRT를 소개해 드렸을 때가 이때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가 지금 10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매매 동향을 볼게요. 수급을 보면 10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외국인들 매도보다는 매수세로 일관을 했었어요. 그만큼 수급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주가 부근에 이 매물대가 가장 저항이 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표시해드린 구간이요. 그런데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딱 그 타이밍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역시나 강하게 수급이 붙어주면서 돌파를 이날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사실 가장 많이 터졌던 날이 최근으로 보면 요때죠, 요때. 요 당시입니다. 요 라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때가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주요 1 매물대가 바뀌었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그게 바로 지금 표시해드리는 가장 큰 가로 직사각형 부분이 바로 주요 1 매물대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주요 1 매물대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매물벽이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저항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안정적으로 뚫고 주가가 매물대보다 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이게 매물대가 주가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매물대를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매물대가. 그래서 요 매물대가 앞으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장기 베팅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적까지도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이제 또 테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미중 무역 분쟁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스몰딜이던 또는 조금 더 강화된 거래를 하던 일단은 합의를 보긴 봐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년 대선도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간이라도 스몰딜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몰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중국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도 테마가 형성되면서 또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실적이 너무나도 괜찮고 오늘 공시 보셨잖아요. 실적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매물대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만 잘 버텨준다고 한다면 중장기 베팅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인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이 종목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매물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가치만 찾더라도 지금 PBR 0.33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중장기 베팅하기 너무나도 좋은 기업, 실적이 너무나도 탄탄한 기업, 성장성이 있는 기업 GRT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월달 중순에 소개해드렸던 GRT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그래도 1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10% 정도 수익이지만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베팅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이제는 중국 기업들도 서서히 관심을 둘 시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GRT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주가 추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시상 살펴봤습니다. 실적 발표 오랜만에 공시가 나와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딱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지난번 추천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참고하셔서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주가 상승에 추가적인 기대감을 갖고 베팅을 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매물대 이탈 시에는 반드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공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박철수 전문가였고요.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 바로바로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